여러분, 사람을 잘못 읽어서 뒤통수를 맞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분명 친절한데 대화를 끝내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 있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사람 앞에서만 유난히 위축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칭찬이 진심인지 계산된 건지, 눈빛은 따뜻한데 왜 마음이 차가워지는 건지. 처음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관계에 지쳐서 혼자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렇게 당신은 당신의 직관을 눌러가며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그 직관은 정확합니다. 당신은 평소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사람일 겁니다. 관계에 성실하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내가 혹시 상처를 줬나 싶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 그런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찾아왔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어긋났다는 신호를 느껴왔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는 당신이 만들어낸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고 닦아온 감각이 지금 이 순간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앞으로 당신이 더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칼 융이 100년도 더 전에 남긴 통찰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그가 페르소나라고 부른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의 어둠을 결국 남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발견하고 반응합니다.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이 패턴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반드시 틈새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입 밖에 내지 않는 진실을 그들이 말하기 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칼 융이 밝혀낸 인간 심리의 12가지 신호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타인을 판단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 자신을 더 잘 보게 되도록 드리는 겁니다. 특히 오늘의 마지막 신호를 들으면 아마 처음엔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페르소나가 두꺼울수록 내면은 더 얇아진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즉 페르소나는 항상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항상 웃는 사람,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 친절이 진심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거절당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만들어낸 감옷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친절이 너무 일관되고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온도라면 잠깐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편안한 건지 아니면 편안한 척하는 건지. 진짜 감정은 반드시 다른 온도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누군가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같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칼 융이 말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서 인정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면 혐오하게 됩니다. 항상 남의 이기심을 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 두려운 겁니다. 타인의 거짓말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면하지 못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약함을 조롱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반복해서 같은 것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의 대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선을 비판하는 사람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칼 융은 언어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종종 현실을 숨기는 도구로 쓰인다고 봤습니다. 누군가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추거나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깊은 질문에 유난히 짧고 연습된 대답만 내놓는다면 그 침묵 자체가 말보다 훨씬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피하는 사람은 피하는 행동 하나로 이미 자기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지점을 관찰하세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신호. 도덕을 크게 외치는 사람일수록 뒤를 살펴야 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도덕적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순수함을 자주 강조하는 사람, 항상 옳고 그름을 가르려 드는 사람, 남을 교정하려는 충동이 강한 사람. 융은 이것이 종종 위장된 우월감이라고 봤습니다. 진짜 선함은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누군가의 도덕적 발언이 너무 작고 너무 크다면 그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가면이 화려할수록 그 뒤에 실제 얼굴은 더 초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사람들은 당신에게 먼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거짓말을 합니다. 칼 융은 자기 기만을 악이 아니라 방어라고 봤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이미 다 잊었어요. 이 말들은 당신을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서 스스로를 설득해온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보다 훨씬 오래 자기 자신을 속여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모순 자체가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의 안쪽에는 반드시 열등감이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보상 심리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직접 노력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죠. 누군가 계속해서 자기 성취를 상기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이기거나 통제해야 안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뒤에는 왕관을 쓴 겁먹은 아이가 있는 겁니다. 진짜 자신감은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강해 보일 때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강함이 클수록 그 안쪽은 더 연약한 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칼 융이 진짜 주목했던 건 그 패턴들이 어디서 오는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갑니다.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낸 상처, 표면이 아니라 표면 아래에서 평생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의 관계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7번째 신호. 대부분의 행동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에서가 아니라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왜 누군가는 말을 자꾸 자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대화를 독점하거나 아예 사라질까요? 왜 분명히 싫은데 싫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답은 두려움입니다. 버려질까봐, 거절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대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가장 잃기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그 사람의 진실이 있습니다. 8번째 신호. 과장된 말은 그 반대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나 남이 뭐라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나 항상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보상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아가 자신의 불안을 익사시키려는 시도라는 거죠. 어떤 방향이든 극단적으로 들리는 말은 강함이 아니라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발언이 너무 단정적이고 너무 크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 말 아래에 있는 불안을 읽으세요. 과장은 볼륨이고 그 볼륨은 반드시 무언가를 덮고 있습니다. 9번째 신호. 통제하려는 욕구는 내면의 혼란에서 옵니다. 칼 융은 외부 세계를 강박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의 내면은 대체로 무질서하다고 봤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려 하고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것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면에 뭔가 통제 불능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아무것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 겉껍데기가 단단할수록 내면의 자아는 더 연약한 법입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보세요. 겁에 질린 사람이 가장 아는 방식으로 안전을 만들려는 거라고요. 10번째 신호. 가장 크게 공연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비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전시하는 사람, 매 순간 보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관심이 끊기면 불안해지는 사람. 칼 융은 이것을 필사적임의 신호로 봤습니다. 공연 없이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끊임없이 무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켜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니까요. 그러니 누군가의 삶이 공연처럼 느껴진다면 화려함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것은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나를 봐줘라는 가장 외로운 외침입니다. 11번째 신호. 공격하는 사람은 대개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칼 융은 인간이 자신이 포기한 것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가장 강한 적대감을 느낀다고 봤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을 비웃는 사람은 자신이 포기한 자유가 아직도 아픈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포기한 꿈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판이 존경보다 쉬워서 그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그 적대감의 뿌리는 미움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욕망입니다. 나도 저걸 원해. 하지만 허락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어서 공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사소한 적대감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12번째 신호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걸 바꿉니다. 사람들은 신념을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을 연기합니다. 칼 융은 인간이 성인이 된 뒤에도 어린 시절 학습한 생존 방식을 반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은 듣지 않는 어른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했을 때 벌받았던 사람은 차갑고 논리적이고 무심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조건부로 받아온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신념에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잊고 싶다면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 무엇을 배워야 했을지, 어떤 환경에서 이 방식을 익혔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행동은 결과입니다. 그 행동을 만든 역사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12가지 신호들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근데 잠깐, 이 신호들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칼 융이 이 모든 것을 연구하면서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은 다른 사람을 꿰뚫어보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 융이 남긴 12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융은 이 모든 패턴을 발견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가? 그 대답이 바로 융의 그림자 이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가장 혐오하거나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 자신 안에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기심이 유독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분방함이 유독 불편한 사람은 자신이 억눌러온 자유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읽는 능력은 사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비평가 뒤에서 두려워하는 아이를 볼 수 있을 때, 오만한 사람 뒤에서 죄책감을 품은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공격하는 사람 뒤에서 포기한 꿈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여러분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누군가가 강하게 거슬릴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내 안에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반응을 이해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 누군가의 행동을 그 사람의 인격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그 행동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덜 다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의 패턴도 살펴보세요. 내가 반복하는 행동,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들, 그 패턴이 어린 시절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칼 융이 말한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이 밝혀낸 인간 심리의 12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구조가 작동했고, 뇌과학적으로는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행동을 지배하며,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반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과 대면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신호들은 다른 사람을 꿰뚫어 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볼수록 미워할 이유가 줄어들고 자기 자신을 더 정직하게 볼수록 흔들리는 이유가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가지 신호 중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이 무엇인지 혹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떠올랐다면 댓글로 그 번호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착심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마음의 결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